오늘 아침 전국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했지만 낮이 되자 서울은 26도, 전남 고흥은 29도까지 치솟았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이것을 가을철의 흔한 패턴이라 말했지만 전문가들의 눈빛은 다르다. 이것은 계절의 변덕이 아니다. 무너진 기후 시스템이 내는 금단의 경고음이다. 위성 영상은 평온해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한 진동이 숨어 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소량의 소나기가 예보되었지만 단 5mm의 비조차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한 소나기를 대기 붕괴의 전조라 부른다. 지금의 맑음과 소나기는 지구가 인간에게 속삭이는 작은 균열의 신호다. 추석 연휴, 하늘은 축복이 아니라 덫이다. 다가오는 연휴는 더 암울하다. 목요일 밤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고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강원, 충청, 남부로 폭우가 확대된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많은 비로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 고향길에 오르는 수백만 명에게 이번 연휴의 하늘은 반가움이 아니라 재앙의 장벽이다. 침수, 산사태, 정체,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폭우가 가족의 만남을 뒤덮을 수 있다. 일요일과 추석 당일 월요일에도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예보된다. 이것은 단순한 명절 불운이 아니다. 이제 한반도는 하나의 계절도 하나의 날씨 패턴도 공유하지 못한다. 어떤 도시는 폭우에 잠기고 또 다른 도시는 초가을 햇볕에 타들어간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날씨 차이가 아니라 사회 불평등의 거울이다. 대비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극단적 격차가 기후재난 속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더 이상 날씨가 아니다. 인류 몰락의 그림자다. 서울의 26도 맑음, 고흥의 29도 더위, 추석 연휴의 폭우는 모두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날씨는 더 이상 생활정보가 아니라 지구가 인류에 던지는 최후의 경고문이다. 지금의 평온은 잠시뿐이다. 그것은 다가올 대재앙을 위한 착시일 수 있다. 2030년 시나리오, 한반도의 붕괴, 인류의 몰락. 만약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2030년 한반도는 악몽이 된다. 서울 블랙아웃, 폭염과 열대야 속에 전력망은 무너지고 수도권은 연쇄 정전에 빠진다. 병원은 기능을 멈추고 지하철은 멈추며 도시는 순식간에 무법지대로 변한다. 남해안 침수, 해수면 상승 30에서 50cm로 부산, 여수, 목포는 바닷가 도시가 아니라 바다에 잠긴 도시가 된다. 동아시아 물류 허브가 무너지고 경제는 마비된다. 농업 붕괴, 충청 전라평에는 홍수와 가뭄의 교차 타격을 입으며 수확량의 40% 이상이 사라진다. 쌀은 더 이상 주식이 아닌 부자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된다. 기후 난민의 행렬, 강원 산간, 남해어촌, 농촌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 결국 자국 내 난민이라는 신종 사회적 폭탄이 터진다. 한반도의 붕괴는 시작일 뿐이다. 중국 내륙의 기압골, 필리핀의 괴물 태풍, 일본의 아열대 고지기압, 그리고 북극의 빙하 붕괴와 해류의 혼돈,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는 전 세계 기후 붕괴의 리허설 무대일 뿐이다. 내일의 한반도가 곧 세계의 내일이다. 결론, 맑음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다. 오늘의 하늘이 푸르러 보이는가? 그것은 착시다. 10월의 맑음은 평화가 아니라 다가올 파국의 서곡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경고를 읽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몰락을 기다릴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28도 맑음은 내일의 폭풍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 10월의 한반도는 더 이상 가을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 전체가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시험하는 최후의 무대다. 동아시아 전체의 도미노 붕괴, 한반도 재앙이 가져올 연쇄 충격.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이번 기후재난은 단순한 지역적 피해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재앙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파급될 경우 수억 명의 생존 조건이 단번에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에서는 황허강과 양쯔강 일대의 범람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 이미 수천만 명의 주민이 이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주요 산업지대와 항구 도시가 침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역시 태풍과 해일의 연쇄 피해로 해안 도시의 기반 시설이 붕괴될 수 있으며 항공과 철도 운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최악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만 명의 기후난민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닫고
서로를 비난하며 협력은 사라집니다. 군대와 무력이 난민을 막는 최전선이 되면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전쟁의 도화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후재앙과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붕괴가 서로 얽히며 인류 문명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 선택의 순간. 오늘 26도의 맑은 날씨, 내일 29도에 이를 폭염,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의 폭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자초한 붕괴의 전주곡입니다. 한반도의 10월은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문명이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몰락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030년 시나리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폭염, 집중호우, 강풍, 해수면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복합재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아침 한반도 지역별 날씨 예보, 10월 2일 기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새벽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선선하게 출발. 대체로 맑은 하늘, 그러나 강이나 저지대 일부에 옅은 안개, 일교차 12도 이상 건강관리 필요, 아침 운전 시 시야 확보 주의. 강원도, 내륙 산간 12도에서 15도, 다소 쌀쌀, 짙은 안개 발생 가능, 동해안 15도에서 18도 구름 많음, 동풍 영향으로 습도 높아 체감더위 증가, 일부 지역 시야 제한, 운전면 활동 주의. 충청도,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평년보다 다소 높음, 구름 많고 일부 지역 옅은 안개, 금강요역 중심 습도 높아 후텁지근함. 전라도, 새벽 기온 17도에서 20도, 대체로 구름 많음, 일부 지역 빗방울 가능, 오전까지 선선하지만 낮부터 급격히 기온 상승. 경상도,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비교적 온화, 내륙 일부 일교차 크게 나타날 수 있음, 낮에는 팬 현상으로 체감더위 상승. 제주도,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2도, 전국에서 가장 높음, 대체로 구름 많고 산발적 빗방울 가능, 동남풍 강하게 불어 해상 물결 높음, 해상안전주의. 전국 요약, 전국 아침 기온 12도에서 22도, 중부 내륙은 선선, 남부, 제주, 폭은. 곳곳에 안개와 빗방울 예상, 낮 기온 급상승으로 큰 일교차, 건강주의 필요. 내일 낮부터 이어질 기상 전망,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나 해가 뜨고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더위 제한, 서울 26도에서 27도, 대구 28도, 남부 내륙 29도 근접. 낮 동안 큰 일교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작용. 오후에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5mm 안팎, 소나기 가능, 남부지방 구름 증가, 불안정한 대기 형성. 전문가들은 잠깐의 소나기가 바로 붕괴된 기후 리듬의 신호라고 경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하늘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 목요일 밤 전남, 제주부터 비 시작. 금요일 개천열에는 강원, 충청 남부 전역으로 비구름 확대. 남해안과 제주 시간당 강한 비 예상. 교통 및 생활 피해 가능성 높음. 이번 연휴의 기상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가 맞이할 기후 재난의 전조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사전 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상 정보 실시간 확인 및 이동 계획 유연 조정이 필수. 명절 귀성길, 폭우와 교통정체의 이중구. 일요일부터 추석 당일인 월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소라면 잠시 즐거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귀성 귀경길이 이번에는 폭우와 교통정체라는 이중구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집중호우와 정체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동시간은 평소의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며 도심과 고속도로 주변 저지대에서는 차량 운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산간과 계곡 주변, 강 유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침수 위험까지 겹쳐 있어 운전자와 여행객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의 기쁨과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즐거움 뒤에는 기후의 불안정이 드리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억에 남을 귀성길을 기대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계획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론, 날씨,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낮의 더위, 그리고 연휴 내내 이어질 폭우까지. 이것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가 우리 사회와 문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과 강수 패턴의 극단적 변화는 모두 지구온난화와 직결된 현상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불규칙한 강수, 지역별 극단적 차이는 더 이상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맑음 뒤에 숨어있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 타국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대응력과 준비 상태가 문명의 안전을 결정짓습니다.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 경고와 개인의 생존 전략이 함께 담긴 생활과 안전의 지침서인 셈입니다. 우리의 선택, 대비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기후에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몰락을 맞이할 것인가. 기후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연휴 한순간의 폭우와 정체가 가져오는 불편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폭우, 내일의 더위, 그리고 다가오는 연휴의 불안정한 날씨까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시험하는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안전 그리고 문명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과 직결됩니다.